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목이 그 윤석열과 윤서인이니까 윤서인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자, 이 3.1절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거사를 치렀는데 우리 서인이 페이스북이 한 달 동안 정지가 됐지요. 아,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아하니 3.1절이 무슨 폭력적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찾아온 게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게 무슨 경문 같은 거를 몇 개 이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봐라 막 불 지른댄다, 사람 죽여버린댄다 뭐 이러면서 이거 엄청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죽이죽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이제 경문이라는 걸 실제로 좀 찾아봤어요. 이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꼭 저런 걸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자기가 생전 처음 본 것처럼 자기가 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찾았다. 니네가 모르는 진실을 알려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온갖 그 3.1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꽉꽉 차 있어요. 꽉꽉. 그래서 제가 저 오른쪽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저게 실제로 3.1운동 기간 동안에 벌어진 폭력적 양상들, 집회가 시위가 폭력이랑 묶인 게 몇 건인지를 데이터로 다 내놨습니다. 잘 보시면 만세 운동만 벌인 게 제일 많지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벼운 그 집단적인 항의 다 모여가지고 막 순사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둘러싸고 막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가벼운 폭력으로 잡은 거예요. 저게 그거 뭐 이제 폭행도 있고 근데 이제 심각한 건 그런 거죠. 처단이나 방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를 서인이가 아무도 모르게 이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독립운동 쪽에 이 편들고 있는 사람들이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지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심지어 몇 건인지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다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좋은 얘기들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린 수만 건의 그 자료들 중에서 살인, 방화 이런 단어만 굳이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뭐 이걸 올려놓은 거야. 이게 그 정성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정성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서인이 같은 애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모르면서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 뭘 좀 알고 떠들어라. 모르니까 자꾸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았던 3.1운동을 지네가 가상으로 창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뭘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거기 들어가면 다 있거든. 이게 뭐냐면 사건의 양상별로 검색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파손하거나 파괴한 거 아니면 폭행하거나 차단한 거나 방어한 거. 그러니까 3.1운동 집회 양상 중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띈 것들을 따로 저렇게 뽑아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러면 걔네들만 뜹니다. 밑에 보이죠? 3월 1일에 오후에 경성 시내 가두 시위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폭력적인 성향을 떴다.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쟤네들이 무슨 경문에다가 뭐 누가 뭘 썼다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위에서 어떤 폭력 사태들이 있었는지가 여기 다 나와. 근데 잘 보시면 요 옆에 탄압 양상이라는 게 같이 뜨거든요. 사건마다 다 그게 붙어 있어요. 일제가 탄압을 어떻게 했는데 그 사건이 어떤 형식을 띠고 있었다가 다 나와. 도검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도검 뭐냐? 칼로 사람을 뱉다는 얘기예요.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압하는데 칼을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칼로 사람을 해쳤다. 일제 애들이. 근데 그런 사건들이 주로 폭력적인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학자들이 몰랐겠습니까? 이걸 독립운동과 관련된 3.1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당연히 이미 다 자료가 확보가 돼서 그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걸로 연구가 끝난 거. 그래서 더 이상 학계에서는 심지어 얘기조차 안 하는 거.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지네가 생전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발견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게 다 아는 거거든. 그게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윤해동 교수님 같은 분들은 3.1운동에서 왜 그런 폭력적 성향들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논문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아예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놨어. 왜 폭력적인 성격을 띄었었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이렇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거 다 정리해놓거든? 근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3.1운동에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건 대부분 뭐랑 연결이 되느냐? 일제가 발탄을 한 거랑 연결이 된다. 총을 쏜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그거를 사건 개요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쫙 정리를 했을 때 나타난다는 걸 표로까지 정리를 했어. 일제 애들이 그때 얼마나 지독했냐면 3월 1일에 3.1운동이 스타트를 딱 해. 근데 애초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부터 뚜렷한 비폭력적 성향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비폭력이에요. 근데 얘네가 일제 애들이 첫날부터 총을 쏜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나와서 뭐 태극기 흔들고 저 만세 부르고 있는데 첫날부터 총을 쏴요. 평양에서부터 총을 쏘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조선 사람들 그거 다 맞고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기지 당연히. 댐비고 개기고 그중에 숫자가 많으면 순사 애들을 두드러 패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상들을 정리한 게 이 논문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거야. 뭐 3월 4일에 뭐 평안남도 반성면 있는 데서는 발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근데 이제 그게 3.1운동 기간 동안에 대단히 무슨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한 700여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죽었고 일본인들이 죽은 케이스는 딱 요 5케이스입니다. 5건. 이거를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찾으면 처단 케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처단한 거지. 근데 주로 대상이 누구냐? 다 일본 순사들, 군인들 이 대상이에요. 딱 요 5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5건의 양상을 봐요. 발포, 방화, 파괴 다 이렇게 돼 있어. 뭐냐? 총을 쏘니까 대응을 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전부 대단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게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애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축하게 되는 자료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거냐? 물론 뭐 매일신보라든지 그 당시 신문 자료에서 참고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선 총독부가 정리한 자료가 핵심이에요. 일본 애들이 정리한 거야. 조선 총독부가 그 폭력 양상을 정리한 게 핵심이야. 요거랑 플러스로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조선 제국주의 애들, 일본 제국주의 애들이 했던 재판 기록들을 정리한 거. 그 두 개가 양대축이에요. 이 3.1운동 데이터베이스의 양대축. 그 중에서 뽑아냈는데 5건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3.1운동이라는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이 시위 운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의 어떤 대표 케이스처럼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결과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100만 명의 연인원이 참여했다라는 데이터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가 정리한 결과 한 달 넘는 1년여 동안 이어진 그 3.1운동의 총 연인원이 106만 몇 명까지 딱 떨어지는 숫자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연구가 끝난 게 3.1운동이야. 그렇게 치밀하게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 헌법 전문에 박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3.1운동을 부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역사 연구의 성과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까지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들이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 무슨 재주로? 3.1운동의 어떤 정신이나 3.1운동의 핵심적인 모체 이런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적어도 윤서인은 아니겠죠. 지가 무슨 재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 안에 있다.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윤서인 같은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잘하는 장난질 중에 뭐냐면 얘네들이 장난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지가 호도하기 위한 멘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으로 데이터를 넣죠? 그럼 사람들이 자세히 안 봐요. 그거 알아. 근데 막상 저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쟤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야. 자 보세요. 널리 알림이라고 해서 빨간색 그 밑줄 쫙 그어놓은 거 있죠? 자성회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는 자는 이완용 등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성회라는 게 자생단이라고 그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누군지 막 그 밀고 하던 그 친일 단체입니다. 조선인들이 지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순사들한테 누가 태극기 만들었다, 누가 조직한다더라 이거 일러바치던 애들 있죠? 그 친일 단체가 자성회예요. 거기다가 도장 찍는 자, 거기 참여하는 인간들은 이완용 무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주의를 하셔서 죽기 싫으면 거기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실제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5건 나오는데 전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거의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 방화 사건은 단 한 건도 못 찾았어.
단 한 건도 없어요. 방화 시도로 보이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게 한 건 정도 있어. 그건 이제 권 보드레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 연구 자료 중에 있습니다. 없어요. 조선인들끼리 저지러진 폭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 경무는 뭐냐면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야. 아니 이 좋은 운동에, 이 훌륭한 운동에 우리가 문명인이라는 걸 선언하고 저 가난무도한 일본인들한테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하는 이 숭고하고 장엄한 운동에 왜 참여를 안 하냐. 답답하다. 니들이 그거 가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꼬지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어떤 그 분노, 격분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방을 써가지고 어디 벽에 붙이거나 삐라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저게. 그럼 그 경문이라는 게 당연히 흥분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마음의 세계 조심하라는 글 이런 것도 봐봐. 실제 내용 보세요. 자, 뭐 몇 시 몇 분쯤부터 만세를 부를 건데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은 뚝섬 천여호의 대촌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할 거니까 청년들 똑바로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경고 그런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고 고시 이게 약간 중2병이야. 이 뭐냐 내가 봤을 때 학생이 쓴 거거든 이거. 봐봐. 자. 뭐 대한독립 만만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학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학교 문을 열었다가는 선생들은 암상될 것임. 중2병이잖아. 학생이 쓴 거야. 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무슨 진지한 무슨 협박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실제로 죽이겠어 사람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서인 페북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다면 실제 내용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얘들의 쓰는 트릭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들. 그런 얘기가 주다. 그래서 3.1운동의 실제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제가 어떤 감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내용의 주류가 딱 정해져 있어. 제국주의는 야만이다. 우리는 문명인이다. 우리가 진짜 인류애의 화신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처럼 똑같이 너네한테 분풀이를 하거나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거에 줄을 두지 않는다. 이게 기미독립선언서에서부터 이런 그 소위 민초들이 쓴 경문에도 대부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감성이에요.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 나라 이런 지 10년 만에 이 문명 개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 제국주의를 야만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문명국가로서의 새로운 독립국을 만들 거라고 선언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우리 왕조를 식민지로 깔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으로 대우하며 한갓 정복자의 기쁨에만 골몰할 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독려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일본이 의리 없다고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선언 얼마나 폼이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 방대한 자료를 앞에 놓고서 방화 이런 거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한심함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한심하게 갈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도대체 제가 그 윤모 씨라는 인사가 성의를 가지고 설마 저거를 3.1운동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볼 성의도 보통 없거든. 없어요 보통. 우리도 다 알잖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그렇게 성의 있게 뭘 하진 않는데 인간이. 그래서 찾아봤어. 그 문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에 딱 치면은 저 사진 그 빨간색으로 밑줄 근 저 사진들이 어디 나오냐 이겁니다 여러분.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저게 똑같이 떠 있습니다. 몇 개만 치면 쭉 나와요. 언제부터 나오냐? 2017년, 2018년, 2019년 옛날부터 돌던 자료야. 지들끼리 놀던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저게 이미 주류적인 시각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맨날 저 얘기하고 놀았어. 그 성의도 없어가지고 2021년에 와가지고 저걸 이제 어디 일베에서 주워 와가지고 똑같은 걸 거기다 또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마치 지가 막 생각해내가지고 지가 어디서 발견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윤 씨가 윤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사이트가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 나무라고